안녕하세요. 수박과 탁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동양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인물로 꼽히는 남자 그리고 그가 세웠지만 결국은 무너져버린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마천의 사기 중 제33권 노주공세가입니다. 성인 재상주공단과 그의 나라 노나라의 흥망성쇠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1부에서는 덕의 화신이라 불리는 주공단의 생애를, 2부에서는 그가 세운 노나라가 어떻게 쇠락해 갔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이 역사 속에서 탄생해 지금까지 쓰이는 중요한 고사성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주공세가는 세가 중에서도 백미로 꼽힙니다. 사마천은 이 장을 통해 건국시조인 주공단이라는 완벽한 이상적 군자의 모습과 후손들이 다스리며 점차 부패해가는 노나라의 현실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이를 통해 위대한 유산은 도대체 어쩌다 쇠락하는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그럼 제1부 주나라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정치가 주공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공단의 이름은 희단입니다. 주나라를 창업한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이죠. 그는 문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다른 형제들과 달리 효성이 지극하고 사람을 아끼는 성품을 보였습니다. 형인 무왕이 왕위를 잇자 그는 한시도 형 곁을 떠나지 않고 보필했습니다. 주공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폭군 주왕을 몰아낸 목야대전에서 군의 사기를 높이는 경문인 목서를 지어 바친 것도, 큰 도끼를 들고 무왕 곁을 지키며 호위한 것도 바로 주공이었습니다. 강태공, 소공석과 함께 주나라 창업 3대 공신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건국의 기쁨도 잠시, 무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어린 성왕이 즉위하며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라의 기틀은 불안하고 반란의 조짐까지 보이자 주공은 조카를 대신해 섭정의 자리에 오르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건 야심이 아니라 왕조를 지키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충심을 의심했습니다. 형제인 관숙과 채숙마저 주공이 왕위를 뺏으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반란을 일으켰죠. 이것이 삼감의 난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역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조선의 수양대군, 즉 세조 역시 어린 조카 단종을 두고 권력을 쥐었죠. 하지만 수양대군은 결국 왕위를 찬탈한 반면 주공은 온갖 모함을 견디며 반란을 진압하고 끝내 조카에게 왕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주공이 동아시아 역사상 충의 절대적 귀감으로 남게 된 이유입니다. 주공의 충심을 증명하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금등지사입니다. 과거 무왕이 위독했을 때 주공은 몰래 제단을 쌓고 왕 대신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쇠줄로 묶은 상자, 즉 금등에 넣어 숨겨두었죠. 훗날 반란이 평정되고 성왕이 우연히 이 상자를 열어보게 되는데 숙부의 목숨 건 기도를 읽은 성왕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오해를 풀게 됩니다. 주공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관과 입정을 지어 관리들의 직무와 통치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공자가 그토록 꿈꿨던 이상적인 정치제도, 주례의 핵심이 됩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왕 곁에 묻히길 원할 만큼 끝까지 충심을 지켰습니다. 이제 2부입니다. 주공이 세운 나라, 노나라의 역사를 통해 이상과 현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공은 주나라 건국의 공으로 곡부 땅을 받아 노나라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성왕을 보필해야 했기에 봉지로 가지 못하고 대신 아들 백금을 보내 다스리게 했습니다. 주공의 이 선택은 묘한 결과를 낳습니다. 창업자인 주공은 중앙에 남고 아들이 통치를 대행하면서 창업자의 이상과 현지의 현실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겨버린 겁니다. 반면 제나라로 간 강태공은 현지에 직접 부임해 실정에 맞게 제도를 고쳤죠. 사마천은 이 차이가 훗날 두 나라의 운명을 갈랐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노나라는 주나라의 예법을 가장 잘 보존한 나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풍토 덕분에 공자 같은 위대한 사상가가 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나친 형식주의와 전통 고수는 때론 변화를 가로막는 그림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노나라의 정치는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사만이라 불리는 세 가문이 왕의 권력을 뺏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한 거죠. 사마천은 이를 두고 사만이 세력을 다투었기 때문에 노나라는 끝내 번창하지 못했다라며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공자의 운명입니다. 예를 중시했던 노나라에서 태어난 공자가 정작 무너진 예를 바로잡으려다 실패하고 천하를 떠돌게 되었으니까요. 이는 시조주공의 이상적인 예법이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노나라는 이웃 강대국 제나라에 시달리다 약소국으로 전락했고 기원전 256년 초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비록 정치는 실패했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만큼은 중국 사상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이 장대한 역사 속에서 탄생해 지금까지 쓰이는 고사성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어, 토포악발입니다. 주공이 아들 백금에게 훈계하며 한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나는 밥을 먹다가도 인재가 오면 먹던 걸 3번이나 뱉어내고 머리를 감다가도 3번이나 머리를 움켜쥐고 뛰어나가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리더라면 인재를 구하기 위해 이 정도의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이근민입니다. 노나라에 부임한 아들 백금은 3년 만에 보고를 하러 왔는데 주나라 예법을 현지에 적용하느라 늦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제나라의 강태공은 5개월 만에 왔는데 복잡한 예법을 없애고 현지 풍속에 맞췄다고 했죠. 이를 들은 주공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정치가 까다로우면 백성이 따르지 않고 정치가 평이하고 백성에게 가까워야 백성이 귀의한다. 주공은 자신의 이상을 맹목적으로 따른 노나라가 현실적인 통치를 한 제나라를 섬기게 될 것을 이미 예견했던 겁니다. 통치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금등지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쇠줄로 봉한 상자 이야기에서 유래했죠. 억울함이나 비밀을 기록해 후세의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 문서를 뜻합니다. 이 고사는 1000년을 넘어 우리 역사에도 등장합니다. 조선 영조가 사도세자의 죽음을 후회하며 남겼다는 비밀 문서를 금등지사라고 불렀죠. 정조에게는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나라 건국 초기, 아직 민심이 통일되지 않아 따르는 자와 거역하는 자가 섞여 있던 상황을 뜻하는 의지위지, 그리고 위대한 시조를 두었음에도 내부 분열로 몰락한 노나라의 역사를 압축한 사마천의 한마디 논해불창도 기억해둘 만한 성어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마천의 노주공세가는 위대한 개인에 대한 찬가이자 쇠락해가는 국가에 대한 비가입니다. 주공단은 토포악발의 자세로 나라를 세우고 금등지사의 충심을 보였지만 후손들은 평이근민의 지혜를 잊어버려 결국 논해불창의 결말을 맞았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개인의 의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더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 살펴본 사마천의 노주공세가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